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는데 3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요약집 36페이지 특수한 경우의 과세 표준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잘 봅니다. 시험에서 뭐 이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 나와 있는 것들도 다 시험에 한 번씩은 다 나왔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에 보니까요. 건축물, 건축, 가로 안에 보니까 신축, 재축, 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돼 있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재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예?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증축 등,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서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이나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래서 뭐 여러분 쭉 그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뭐 그죠? 뭐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맞긴 더럽게 안 맞죠, 원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돼 있으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하거나 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 우리 배웠잖아요.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제했잖아요. 간주소득세부가 됐죠. 그때 그 간주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뭐가 되느냐?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거기 증가한 가액에 여러분이 미출이고요.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각주 표시 보니까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자 가액에서 신고 또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는 그 시가순액으로 한다. 뭐 당연히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때 그 표를 보시니까 여러분요, 표를 보시니까 건축법상 건축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원시취득이고 이때는 과세표준은 그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합니다. 건축비를. 자, 근데 증축이나 개축 또 지방세법상의 개수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지겠다고 의지하죠. 간주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표준한다? 그 증가한 가액이요. 그 개수 등으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신축, 재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으로 그 증가한 가액을 역시 과세표준합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얼마? 4억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근데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각주 표시 보니까 지목 변경 전 지목 변경공사 착공 1년제 결정 고시되어 있는 그 개별 공시지가 이 시가순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의 차액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 지목 변경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데 어떤 밭을 갖고 있습니다. 밭의 취득일이 밭의 토지 취득일 당시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지목 변경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그 가격이 1억 원. 그 다음에 대로 이게 이제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 후에 그 시가순액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됐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얼마라고요? 처음에 토지 취득일이 아니라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을 빼는데 그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이라는 게 지목 변경사 착공일 현재 공시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얼마가 됩니까?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 증가를 추겠다 의지할 때 과세표준은 뭐가 된다? 증가한 가액. 그래서 얼마요? 4억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서 자, 그러면 됐고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또 다 미출입니다.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병이 등비용이 표현될 때는 뭐로 한다?
등 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지목변경은 증가한가의 과세표준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변경이 등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그 등 비용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자,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인이 지금 지목 변경한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 후에 시가편액 전에 시가편액 뺀 이 증가가액인데 만약에 A라는 법인이 자 지목을 변경합니다. 밭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로요 지목을 변경하는데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편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편액이 5억입니다. 근데 이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이에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여기에 이제 지목병의 등 비용이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다. 이런 것도 앞서서 다 했었어요. 이랬을 때 이 지목병의 등 비용이 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네? 자, 어떤 수강생분은 계속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 했었는데도 2억 8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그냥 계산이 빠르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법에서는 지목비용 등 비용이 법인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되면 이 등 비용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2억 8천. 왜 그래요? 증강가액에서 비용 빼니까 2억 8천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지목비용 등 비용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럼 개인을 말하는 거죠. 건축하거나 대손하에 취득하는 경우 자 법인이 아닌 자가 여기 대시 끊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을 말하는 거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에 취득한 경우로서 대시 끊고요.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대시 끊습니다. 그래서 요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90%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가격은 자 시가편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하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한다 해서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 중에 따른 계산서나 부가시세법상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중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 등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를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자손 같은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합한 금액을 과세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하는 경우는 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하에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요 포인트입니다.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합한 금액을 원래 시가편액이나 사실상 주가액으로 과세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세표합니다. 합한 금액 등을. 자 그래서 아니 그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라면서요. 개인. 예, 근데 개인도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법인장부는 법인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개인이요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그 조그만 업체한테 이제 맡길 거 아니에요 법인한테. 그럼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그 입증되는 그 비용이 몇 프로요? 90% 넘게 입증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재를 좀 더 개인적으로 제가 자재를 구입하기도 하고 용역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장부 90% 넘게 입증되는 금액과 자그 10% 미만의 그런 어떤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금액 등을 법인장부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 증명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손하에 취득하는 경우인데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 했던 100분의 90 거기에 비추를 잘 그으시면 되고요. 양가로 4번을 봅니다.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신고한 경우에서 보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어떻게 과세 표준을 계산하느냐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그러니까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이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해요. 그 말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취득 비율을 곱한다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계산 문제로 이미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게 요게 나왔었냐, 어떻게 나왔었냐면 계산 사례 문제를 한번 이쪽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이 A 비상장 법인의 자산 가액 현황을 보니까 토지 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 건물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 또 차량의 가격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가격이 2억, 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임차권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법인에 있어서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갑이라는 주주가. 자, 그랬다가 이 갑 주주가요, 20%를 나중에 추가 취득합니다. 다른 상원이나 주주로부터. 그래가지고 60%가 됐을 때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량이 아니죠. 제외하고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이거 전 취득세 대상 물건 가격을 합치니까 얼마예요? 10억 원.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비를 곱하는데, 자, 설립시 주식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60%. 자, 그래서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6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게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60%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떤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느냐는 우리가 또 배울 건데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라고 해가지고 2% 세율을 정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6억이 2%니까 자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해요. 자, 나중에 세율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해서 세액을 이제 계산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또 그건 또 설명드릴 거고요, 나중에. 자, 그러면 과세표준, 이렇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표준을 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38페이지 03번의 취득가격 보험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었어요.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었고요. 또 뭐 예전에는 또 뭐 23회, 24회 막 이런 때 보면 또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등등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게 취득가격의 범위인지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가격 범위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요약집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하는 경우에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출입니다. 직접 비용과 다음에 그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매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할 때 그 사실상 취득가격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도 아래에 이제 간접 비용도 포함하는데 다만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은 포함하고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요 박스 안에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자,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근데 매매 대금을 을이 갑한테 일시에 지급해요.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 금액이 이게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보세요.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9억 9천만 원이잖아요. 9억 9천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할인된 금액 9억 9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 1,000만 원, 할인 금액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현하는 거지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1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겠습니다. 자, 취득 가격에 사실상 추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다 이게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서 막 얘네들 막 섞어가지고 막 고르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 자, 주의해야 되는데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담이 연체료예요. 할부이자 연체료 이거는 자 포함하는데 다만 거기 각주 표시를 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 매출입니다. 그래서 할부이자 연체료는 누가 취득하느냐?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화유산 금융비용 포함하고 건설자금 이자 포함합니다. 동그라미 3번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살림자원 조성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이어지는 게 올해 추가된 거예요.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미술 작품의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 올해 추가된 건데 미술 작품 설치 비용이라든가 그 있잖아요. 빌딩 같은 데도 보면 그 무슨 막 조형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작품 설치 비용 같은 것들도 포함하네요. 동그라미 4번이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예요.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취득과 무관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아니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인수액 있잖아요. 원래 매도인이 갚아야 할 거를 매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뭐 전세 끼고 집을 산다거나 대출 끼고 집을 산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매도인이 갚을 돈이잖아요. 대출 끼고 집을 산다, 매수인이 또는 전세 끼고 집을 산다. 원래 전세금이나 대출금 매도인이 갚을 돈인데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럴 때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동그라미 6번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자손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또 동그라미 7번도 또 주의하셔야죠.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포함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 각주 표시를 밑줄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취득할 때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포함하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이 또 올해 추가됐습니다.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이요. 이런 것들도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시키거나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 비용도 포함합니다. 또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페이지 포함되는 거 계속 보면 동그라미 9번도 올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동그라미 9번도 올해 추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정원이나 조경, 도로 포장 및 부속 시설물 등 이화유산 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비용에 포함해서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 아까 납세의무자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에서도 여기 유사한 게 나왔었죠. 10번 이화유산 이외에 열거된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서 이렇게 취득에 포함되는 것들을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그러면 포함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면서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그래서 신문에
뭐 분양 광고 내고 벼룩 시장에 광고 내고 이런 거, 이런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나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3번 이주비, 또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주비나 지상물 보상 같은 거,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함하지 않는 것들의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39페이지로 옵니다. 39페이지 오니까 표가 있죠, 여러분? 자, 봅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니까 할부이자 연체료, 또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자가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은 바른 거니까 O, 법은 바른 거지 항상 O.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개인, 이런 개 XX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 포함하는데 법은 바른 거니까 O,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난 요거 안 했어요. 양가로 2번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건 뭐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 가격이 건축물 등의 토지 건축물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 건축물 등의, 여기가 포인트예요. 거기 하이라이트 페이지에 있죠. 시가 순액 비율, 면적 비율 X, 이거 매출이에요. 그래서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하시고, 그래서 38페이지 여러분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표에다가 별표시를 딱 해놓고 특별히 잘 알아둡니다. 38페이지요. 취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4번, 04번 테마 시가순액 산정 방법 보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기출문제를 조금 응용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었는데 내용은 똑같지는 않고요.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함. 누가 취득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취득합니까 지금? 개인이 취득합니다. 국가로부터 개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 지급한 중개보수 포함하면 O, 포함되지 않으면 X예요. X입니다. 왜요?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중개보수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XX였잖아요. 부동산의 건설자금이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 이자 O 포함하고, 자, 그 다음에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 및 연체료 할부이자는 중개보수,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죠? 개인 취득할 때는 XX예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대금의 당사자 확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 인수액이요. 채무 부담액, 이거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집 사거나 그럴 때 이런 것들 채무 부담액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세 끼고 집 살 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흔히 전세 끼고 집을 산다, 대출 끼고 집을 산다, 1억짜리인데 여기에 전세금이 만약에 6천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 또는 대출금이 들어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전세금은 매도인이 갚을 돈인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채무를 매수인이 이것을 증여자의 채무, 증여자라네. 매도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은 대금을 얼마만 지급해요? 얼마만? 4천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그럴 때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니까 얼마에 취득했다고 우리 취득세를 신고해요?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겁니까?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니은하고 뭡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포함됩니다. 니은하고 리을이 포함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순액 산정 방법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시가순액입니다. 자,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요? 시가순액으로요. 자, 그럴 때 토지 시가순액은
취득연재 그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순액, 개별 필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순액이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순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요,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가에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운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안 됐을 때는 지역별, 단지별, 층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운수가 산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응용력 발휘해 보실래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은 개별 공시가나 개별 주택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예요. 즉 토지를 매립간척 해가지고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아직 한 번도 공시가 안 된 적이 없잖아요. 개별 공시가가. 또는 건축물 건축했을 때는 아직 공시된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 가격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절 보세요. 그러면 1월 달에 취득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2020년도 당해연도 개별 공시가나 개별 주택 공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직전 연도, 전년도 거로 하는 거죠. 전년도 거. 자, 그래서 당연도 것이 공시 안 됐을 때는 직전 연도 것으로 하고, 아예 공시가 안 됐을 때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건축물에 대한 시가순액 결정은 그냥 참고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시가순액 결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수를 적용해서 구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순액 산정은 기본서에 쫙 나와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나머지 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순액 산정은 모셔도 되고, 참고 그거는 기본서에는 있지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옵션을 다 받고 이제 제 6절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취득세 세율은요, 여러분, 별표에 3개를 합니다. 제6절은.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별표에 3개고, 무조건 나옵니다. 자,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이나 납세 의무자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자, 어떤 간에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요. 먼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봅니다.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한다. 즉 지자체장이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다 가감 조정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다 세금들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꿔서 2번 나왔었죠. 높은 세율 적용하고, 포인트는 높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겠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것도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 암기요. 이거. 자, 갑이라는 우리 어떤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암기 방법을 여기다가 살짝 빨리 한번 제가 써드리는데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이요. 갑이라는 우리가 7080 세대 갑이라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어떻게 되냐? 취득세 세율은 이쪽에 취득세 세율은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는데 뭐하러 2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이 취득세 세율에는 옛날 등록세 세율이, 등기비용에 대한 세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취득세는 세율이 무조건 2%였는데 중과세 대상을 제외하고서 무조건 2%였는데 등록세가 세율이 등기 원인에 따라 복잡해가지고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통합된 취득세 세율은 암기 방법은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에 대한 암기 방법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이거 외운 다음에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외워둬야지 나중에 등록면허세도 써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통합된 거다. 자, 그랬을 때 요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암기 방법이요. 갑이라는 하는 젊은 애가 있었죠. 어려서 조실부모했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자랐고 힘들게 해요. 그러죠? 만약에 얘가 어려서 조실부모였는데 만약에 여자였다 그러면 한국 드라마 공식처럼 얼굴이 예쁘고 그 다음에 성격은 쾌활모드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남자는 집안이 빵빵한 남자고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막 그런 스토리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남자다 보니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고 이 친척 어른으로부터 크게 이 친척 어른은 옛날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 진 적이 있어가지고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얘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고 졸지에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습니다. 자,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삼삼했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좋아서. 자, 같은 하늘에 자기 피부씨 떴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근데 서산 내려가서 자기가 상속받은 농지를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렸는데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서 근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농군이 되기 결심했는데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무엇을 심을까 농지에서 고민하다가 무엇 심었습니까? 무농사는 기차게 지어서 무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으로 독립을 이뤄보자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동네 소문 짱 났죠? 저 유식하다고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면 유십 20이야 유십 20. 그 다음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산시 대표로 서울에 열린 농어민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칼국수 점심때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는데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의 선물로 받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원판 영삼식인데 원팔로 발음하고요. 그래서 앞에 게 다 요게 앞에 거는 취득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고요. 취득세에서 세율은 천분을 단위로 표시됩니다.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런 식이고 앞에 것은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등기비용이고 여기다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상삼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1000분의 3 0.3%인데 자, 이건 등기비용이고 여기다가 2% 플러스를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하니까 2.3%예요. 농지 이외에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 1000분의 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예요. 그 다음에 자,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을 했다. 자, 기부받아서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2.8%입니다. 0.8%에도 2% 플러스해서 자 무독립 8 1호 일반인이 여러분들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그래서 1.5%죠. 1000분의 15 여기다가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5%다. 그래서 증여받아 취득했다 몇 프로? 3.5%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으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U10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 교환동으로 취득하면 U10 1000분의 10 1%인데 2% 플러스 해야죠. 3%입니다. 농지를 매매 교환동으로 취득하면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U10 20 요거 2%에다 2% 플러스해서 4%인데 요건 어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농지 이외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세대 4주택이요. 올해 2020년 개정세법 1세대 4주택을 취득한다. 1세대가 주택을 한 채, 두 채, 세 번째 주택까지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이따 나오지만 영구인하 세율 적용됩니다. 1%부터 3%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1세대가 좌우지간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이제 영구인하 세율,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요? 60, 20 몇 프로입니까? 이거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4%. 자,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1세대 4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몇 프로요? 4%입니다.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1세대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원팔 영삼식인데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8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원팔 2.8%고요. 원시 취득했을 때 2.8%. 영삼빵상 03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자, 그 다음에 총유물, 얘네들은 같이 갑니다.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0.3이니까 2.3%입니다. 이거 0.3이니까 2.3%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거 골라봐라. 그럼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어떤 겁니까? 4%가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독립 8위로 3.5%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유십, 농지를 매매 교환으로 추격해 3%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거 골라봐라. 상삼. 자, 그 다음에 0.3 얘네들이 낮습니다. 표준세율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도 미리 알아둡니다. 순서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골라봐라. 그럴 때, 자,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골라봐라. 그럴 때 상삼하고 0.3하고 같고요. 잠깐 볼까요? 상삼하고 0.3하고 같고, 그 다음에 상삼하고 0.3하고 같고요. 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골라봐라. 상삼 8하고 무독립 8하고 원 8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스토리를 외워둬야지 자유제재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외운다? 스토리 외웁니다. 상삼 8, 무독립 8이로 유십 20, 원 8, 0.3식입니다. 제가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는 이제 조금 빠르게 오늘 했지만 그래도 여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암기 방법을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틀림없이 제가 문제 풀 때 상삼 맞죠? 상삼 8 맞죠? 이렇게 문제 풀 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5월달, 아니 진짜 안 가르쳐 드리고 5월달이나 아니면 그 요약집 강의에서 세율 부분이나 아니면 기본서 강의에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 설명하는 강의를 꼭 듣고 오시라고 얘기하지 제가 적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적어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적어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외워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삼 8, 무독립 8이로 유십 20, 원 8, 0.3식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요약집 보시니까요.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암기 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상삼 8입니다. 숫자 상삼 8.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이로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교부받았다. 자, 무슨 학교, 정당, 사회복지법인, 제사, 종교단체. 자, 그러면 무독립 8. 일반인이 증여나 교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유십 20. 농지를 매매 교환으로 취득하면 유십 1%대 2% 플러스해서 3%. 농지 이해 부동산이나 1세대 4주택의 경우에는 자, 몇 프로요? 요거 4%입니다. 유십 20. 그 다음에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세율 동일하고요. 둘 다 유상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각주 표시 보니까 신탁재산의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수익자가 취득할 때는 이때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자, 예전에는 이 수익자가 수탁자 수익자로 이전할 때 이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의 취득에 대해서 옛날에는 원칙 3%, 비용이 사업자다 수익자가 2.5% 낮았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봅니다. 원시취득이요. 원8 2.8%입니다. 원시취득 2.8%인데 가론에 보니까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꾸 질문하는 분들 계신데 설명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이거 뭐라고요? 증축입니다. 증축. 어떤 분은 이 신축과 재축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 원시 취득은 건축물 신축 재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예. 그럼 2.8%인데요. 근데 왜 여기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신축과 재축 제외라는 것은 요 건축에서 제외되니까 요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이렇게 써 있어도 여기다 써놓아야지. 아예. 이렇게 써 있어도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자, 건축물 증축은 하는 경우나 그러니까 신축과 재축 제외란 말은 하여튼 이건 증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의 원시에 대해서는 원시 주로와 세율을 정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해요.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증축이나 개수를 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어요.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증가된 면적이요, 전체가 아니라 이 증가된 면적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원래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그런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알겠다.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거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요 말은 증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로 면적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원시수로 봐서 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라고요? 2.8%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재. 분할로 인한 수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수득. 03, 빵3, 03식이죠? 예.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수득도 똑같습니다. 03식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비고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돼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경수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이 심화 과정, 우리 개념 완성 과정에서 요거 개념 완성 과정에서 세율 특례를 공부하셨어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나중에 세율 특례할 때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특례 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요 2%인데 요걸 뺀 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표준세율은 03식이 2.3%예요.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프로? 0.3%가 적용돼요. 그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실질적으로. 근데 시험에서는 공유 농지를 분할했을 때 표준세율은 이렇게 공유물 분할의 경우 표준세율은 그러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3%입니다. 0.3%가 아니라.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세율 특례에서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돼서 실질적으로는 0.3%예요. 근데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세율 특례를 안 배우신 분은 나중에 또 뒤에 또 배우고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세율을 외웠습니다. 상산팔, 무독립 815, U12식, 원팔, 03식입니다. 02번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입니다. 보시니까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건 이거예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자, 이것은 여기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았다 주택을 상산팔 2.8 주택을 증여받아서 무독립8 1호 이거예요. 자, 유상으로 취득했어야 되고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 돼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 되니까 요거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해당되잖아요. 주택을 신축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겠습니까?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거래 과정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어야 되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요거 매매 교환 등으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이제 취득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습니다. 4%보다 낮아요. 그래서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예요? 1,000분의 10, 1%. 6억까지는 1%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를 곱합니다. 자, 여기서 또 3을 빼가지고 100분율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01에서 2.99%까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실무적으로는 9억이면 몇 프로가 되냐면 3%가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만 알아두자면 이거를 계산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7억 2,300만 원에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은 몇 프로 적용되느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이고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6억 원이야 9억 원이야 중에서 어떤 걸 하나 알아두냐면 7억 5천일 때 주택 유상거래 취득하는 주택이 7억 5천일 때는 7억 5천만 원일 때는 2% 적용된다는 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작년 7억 5천만 원보다 만약에 6억 초과 7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세율이 이제 1점 몇몇 되고 7억 5천 초과해서 9억까지는 이제 2점 몇몇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둡니다. 그래서 7억 5천일 때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몇 프로다? 2%다. 요건 좀 알아둡니다. 7억 5천일 때 유상거래로 주택을 7억 5천만 원 취득했다.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2%. 요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7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1점 몇몇 되는지 2점 몇몇 되는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7억 5천이니까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알아둡니다. 7억 5천만 원일 때 몇 프로다? 2%. 요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면 몇 프로예요? 3%예요. 그래서 1에서 3%까지 취득 가격에 따라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02번을 봅니다. 41페이지 02번 주택을 유상거래를 하는 경우 세율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받고 그 무상취득 원취득 제외고 그 표를 받고 그 다음에 2번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에 대한 경과 조치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알아서 이런 것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받게 되는 그런 것은 알아서 이제 피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외울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출제하는 사람이 알아서 피해서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배우자 직김속 포함해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한다는 거 며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먼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나중에 신축한 건데 계약서를 조작해가지고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종전에는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부터 3%까지.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게 사람들이 먼저 주택을 신축할 때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러면 세율이 옛날에 4%요. 그 다음에 주택을 나중에 신축합니다.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원시 취득이요. 그래서 원팔 2.8% 이렇게 세율 적용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약서를 조작해요. 주택을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주택 부속 토지 취득으로 봐가지고 주택 부속 토지에 취득으로 봐가지고 주택 부속토지 취득이니까 1에서 3%를 적용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낮은 세율을. 그런데 이렇게 잔머리 굴려서 원래는 이렇게 했으면 토지를 먼저 취득한 건데도 계약서를 조작해서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거로 계약서를 조작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잔머리 굴는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 세율이요? 4%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한번 바꾸면 주택 부속 토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의 범위 확대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표준세율 영구인하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가정 어린이 집용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 사용되는 시설도 주택에 포함시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주택에서 제외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전혀 바꿔가지고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 집용주택을 6억 원에 매매로 주겠다.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가정 어린이 집용주택을 매매로 1억 원에 취득했어요.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입니다. 예전에는 제외해가지고 4%였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바꿔서 영구인하 세율 주택에 얘네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1%, 9억 초과하면 3%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020년 개정세법 밑줄입니다. 별표시하고요. 꼭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법령이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에서 3%까지 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1세대가 세 번째 주택까지는 영구인하 세율 1에서 3%까지 적용되는데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몇 프로요? 4%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줄 쫙이고 별 표시해 놓고요. 무조건 알아둡니다. 1세대 4주택은 4%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2페이지 03번 세율 특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